자,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거미집 이론은 거의 100% 한 문제에 나오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경기 변동부터 가보겠습니다. 해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해서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이런 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한번 설명드린 콘주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경기 변동의 유형 중에 하나가. 해서 일단은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 첫 번째 이슈. 자, 요거 편집을 조금 잘못했구나. 잠깐만요.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요거부터 먼저 가지고 볼게요. 해서 경기 변동, 순환적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경기 변동 대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변동하는데, 일단은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요게 특징. 자, 요게 이제 지금 7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길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저점부터 저점까지 가리켜서 주기, 또는 정점부터 정점까지를 주기라 부르는데, 주기가 길다. 그 다음에 진폭. 자, 정점과 저점 간의 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 외 불규칙적이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쟁점 하나 삼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면별 특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걸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어. 읽어봐봤자 여러분들 못 외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야. 올라간다라고 하면 3달 전에 거래 사례 가격은 최소한 어떻다? 하한선으로서 의미가 있다. 내려갈 때 3달 전에 거래 가격은 어떻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끝 해서, 자, 요걸 단순한 문제. 이걸 가지고 미련스럽게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용어들이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3달 전, 즉 올라가는 시장에서 3달 전에 3억의 거래가 됐다. 그럼 최소한 그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경우가 회복과 상향 등이 있을 테고, 자, 지금 내려가는 시장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시장의 참여자가. 그랬을 때 3달 전에 거래 사례 가격이란 건 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올라갈 때 하한선, 하한선, 내려갈 때 어떻다?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은 따져 물을 것도 없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해서 지금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는데, 계절적 변동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21년가 나오고 벌써 10년 지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봄, 가을철에 이사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 또 여름과 겨울철에 대학가의 공실률, 원룸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작위 변동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갑자기 주택시장이 호황이다 또는 이제 불황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 문제 삼아 나왔던 게 콘주키라고 하는 거. 콘주키 순서만 외우시면 돼. 콘주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텀이 길면 길수록 자, 위에 있을수록 기간이 긴 경기 변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캐친 파동에서, 자, 요렇게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보실 텐데, 아직 26회인가 한번 구성되고 다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콘주키라는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하실 거. 콘주키라는 순서. 26회 때 나왔던 주제.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요약이나 이런 거 빼었는데, 콘주키. 가장 긴 게 뭐가 된다? 이게 콘.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게 뭐가 된다? 키라고 하는 거.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까지 보고 나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그거야. 이게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진짜 간단해. 해서 이 파트에서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라고 해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탄이 공탄보다 크고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이렇게 하는데 요즘 문제는 거의 100% 자, 공기, 수기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인지도 알 필요도 없어. 그래서 공급 곡선 QS, SQS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좀 이따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 거야.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구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자, 큰 쪽과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럼 거꾸로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이건 발산형이 된다. 또 같으면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 뭐만 기억하면 돼. 수렴형만 정확히 외우면 끝나는 거야. 수렴형의 반대가 뭐가 되고 발산형이 되고 공기와 수기가 같아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무슨 형인지를 찾아보려면은 먼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해봐야 되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해야 된다. 요 얘기하려면 우리 경제론 할 때 계속해서 논의하는 게 P하고요 Q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세로축을 Y, 가로축을 X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P 이퀄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P 이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이걸 뭐로 정리해야 된다? P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럼 P 이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P 이퀄 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2항 넘겨주면 되는 거지. EQS 플러스 10이라는 수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QS 공급 곡선이거든요.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봐야 돼. 무조건 P로 정리한다. 끝이야. QD는 500-2P라고 돼 있죠? 이 P로 정리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 2P equal QD 플러스 마이너스 QD 플러스 500이라는 수식이 나온다. 그럼 이제 P로 정리하면 양쪽을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QD 플러스 250이라는 수식이 나온다. 이 뒤에는 필요 없는 얘기고 자 QD 앞에 뭐라고 써있어?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버리실 게 없고 아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분의 1이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이런 이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 시장이 되게 된다. 아주 간단해.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반대면 발산형. 같으면 뭐가 된다? 순환형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가지고 살펴볼까요?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외워야 돼. 자, 축이 길고 진폭 크고 그 다음에 자 불규칙적이다.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이걸 다 모든 문제가 풀려요. 해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왜? 안정시장에는 국면이 있다. 옳은 건데 특별히 의미 없어. 2번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지금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공실률 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내용이야.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진폭이 작다. 틀렸죠? 진폭이 아주 크다라고 해서 다음 몇 번? 3번 순환적 변동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들이 있게 된다. 상향 후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다? 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상향 국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다? 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시장 참여자가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지금 주택을 매매하는데 매도인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매수인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비슷한 주택이 3개월 전에 3억에 거래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3억은 넘게 줘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게 뭐야? 한선으로서 의미가 있다. 근데 만약에 주택시장이 다 내려간다고 다 알고 있어. 지가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알고 있어. 똑같은 유사한 성격의 물건이 3개월 전에 3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당연히 그건 상한선에 해당이 된다. 아니, 3달 전에, 자, 가격 빠지기 전에 3억인데 더 깎아줘야 되죠. 그래서 아니의 집을 청소를 잘하고 지랄 등등등. 그러면 최대 그 정도까지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등 틀린 것을 해서, 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서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뭐 그런가 보다. 2번 질문 건축 착공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틀렸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다.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쌩 난리를 난다. 그래서 정권 바뀌고 가면 맨날 하는 게 부동산부터 띄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답은 3번. 상승 국면일 때 올라갈 때 한선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바로 끄트머리 가야 돼. 또박또박 읽으면 뒤져버려요. 영양가도 없는 거고. 올라갈 때는 어떻다? 한선으로서의 의미.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되면 공실률이 증가한다. 해서 여기서는 알게 이제 이 3번, 4번만 공부를 하셨고 나머지는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하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얘기하고 주기, 진포, 불규칙성 여부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지금까지 모든 문제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자, 볼까요? 부동산 경기 변동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순환적 경기 변동 등을 나타나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2번 질문. 하향 국면에서는 끄트머리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상향 국면은 뭔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회복 국면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회복 국면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좋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내려가는 걸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럼 3달 전보다 높게 달라면 미친놈이지. 모든 시장 참여자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우면 뒤지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올라가냐 내려가냐 용어 자체를 하나하나 똑같이 외워봤자 쓸모가 없는 게 시험에 따라서 용어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뉘앙스상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얘기로 가야 되고 다시 주기 길고 진폭 기고 크고 불규칙적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 27회 때 나왔던 문제구나. 그래서 컨트라티브 파동,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에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콘주키, 주기 긴 순서로 말씀을 드린 거야. 이 컨트라티브 파동은 어떤 교재에서는 30년 주기라고 그러고 어떤 교재는 50년에서 뭐 60년, 70년. 이게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어느 쪽으로 가든 의미가 없어. 가장 긴 게 뭐가 된다? 두 번째 긴 게 뭐가 된다?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키친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묻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던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요. 자,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볼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호황이고 물가가 상승이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은 맞는데 지금 뭐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죠. 물가는 상승하는데 바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 부른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같이 맞물려가는 시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수입 수출이 안 된다고 수입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근데 어떻다? 불황 국면이 계속된다. 이런 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저 얘기죠. 밀본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침체, 물가 하락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외워서 풀 문제도 아니고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없었고 그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콘주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뭐 준비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3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나머지 어쩌다 한 번씩 치고 나오는 것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자, 하이라이트. 자,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거미집 이론. 외운 게 뭐야? 수렴형만 외우셨어. 수렴형만 외우셨습니다. 해서 수렴형에서 외웠던 게 뭐야?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반대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그래서 수렴형 하나만 똑바로 외우면 돼. 근데 이러면 쉽게 문제는 이딴 식으로. 아, 겁나 쉽다. A 부동산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0.7,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0.3. 그럼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그러면 A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B 부동산 시장 같죠? 그럼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이런 걸 뭘 문제라고 내고 지랄이야. 이런 걸 내도 틀려. 그냥 틀려. 자, 진짜 이거는 10초, 20초짜리 싸움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 물론 25회 때, 29회 때인가 좀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데 미리 우리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지도 마. 그냥 수렴형 간보야.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24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6회인가 27회 때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지. 겁나 어렵게 구성을 해. 왜? 아까는 2개 물어봤잖아. 근데 너무 쉽잖아. 이제 3개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게 뭐야?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뭐가 된다? 수렴형. 절대값만 따집니다. 어차피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플러스가 된다. 우리가 수요곡선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 이걸 그리면 이게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정비례를 한다. 이게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따지지 말고, 그저 기억할게.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봐봐. 외운 거.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1.2,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0.6. 이게 뭐야? 자, 수렴형. C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부터 해야 돼. 그럼 같으면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그럼 답 5번 되겠죠? 반대면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되게 된다. 이런 걸 돈 내고 배우기, 뭘 배우기 그냥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요 하나만 딱 틀을 잡게 되면 겁나 쉬워요. 24회 때, 27회 때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니까 뭐 하나? 수렴형 하나만 외우시면 돼.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그래서 25회 때 등에서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볼까요? 겁나 복잡해 보여. 근데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어. 무조건 P로 정리한다라고 했었죠? 무조건 P로 정리한다고 했었다고 해서 이런 거 쳐보지 말고 그냥 바로 얘기를 가는 거야. P는 어떻게 돼?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라고 돼 있죠? 아, 그잖아요. 2P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수요 곡선 D가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야? 2분의 1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P는 300 플러스 4QS로 써 있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100 플러스 3분의 4QS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 3분의 4 나오죠? 그럼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죠? 그러면 A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A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 B 부동산 시장. P는 400-2QD.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야? 2라는 값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2P는 100 플러스 4QS. 그럼 P로 정리해줘야 돼. 양쪽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P equal 어떻게 돼? 50 플러스 2QS 똑같죠? 공급 곡선 QS 앞이 2가 될 테고 앞에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에서 공기와 수기가 똑같으니까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거 했을 때 막 뒤지고 난리야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P로 정리한다. 미리 외웠었던 거고 무조건 P equal 이렇게 써줘라. 그리고 공기, 수기, QD 앞에 있는 숫자를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그 다음에 QS 앞에 있는 숫자를 가리켜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상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25회 때 막 곡소리들 나. 막 쳐 있고 막 난리야.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P로 정리한다. 다이렉트로 가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29회 때는 또 겁나 어렵겠네. 자, 볼까요? 자, QD는 100-P. 자,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무조건 A 부동산 시장에서는 P equal 정리해야 돼. 이항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얘를 옮겨줘야 돼. 그러면 P는 자, 뭐야? 100-QD라고 되는 거죠?
A 부동산 시장 QD는 100-P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P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항을 해줘야 된다고. P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P가 되잖아요.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QD가 되잖아요.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1. 절대값이니까 1. 자, 마이너스 QD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얘 앞에 1이 있다고. 1QD잖아요. 그래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 봐야 돼. 자, 지금 EQS는 마이너스 10은 P라고 돼 있지. 플러스 P.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P는 어떻게 돼? EQS 플러스 1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P는 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돼? 2.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QS 앞에는 2가 있고 QD 앞에는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요.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수렴형 이렇게 하는 거야. 수렴형. 그럼 B 부동산이랑 똑같아. QD는 500-2P. 그러면 이걸 P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넘겨줘야 돼? EP는 어떻게 해야 돼? 자, 500-QD.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양쪽을 2로 나눠주면 250-2분의 1 QD라고 해서, 자, B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인가요? 그럼 6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6P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3QS 플러스 20. 양쪽을 6으로 나누면 P는 뭐가 돼? P 이퀄 2분의 1QS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B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얼마? 2분의 1. 그래서 B 부동산 시장에서는 B 부동산 시장은 똑같으니까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된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 수렴형, B 부동산 시장 순환이요. 없어. 예, 답 1번 끝나버리는 거야. 세 번째까지 갈 거 없어. 보완제를 갖고 답을 뽑았는데 가지 말라고. 객관식 문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쭉 보시게 되면 3개 물어보면 무조건 2개만 알면 다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다 해결해 준다고. 왠지 아세요?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훅 던져놓게 되면 사람들이 머리가 지끈지끈해. 뭐지? 라고. 뭐야 문제지.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고 공식에 따라 차근차근 해갈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라고 답 이렇게 나머지를 세팅을 하나만 해주는 거야. 근데 더럽게 겁이 많으면 나머지를 또 연구하기 시작해. 그러지 마시라고. 이 2개가 맞으면 수렴형, 순환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1번 막혀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시험에 대한 공포들이 하도 심하니까 그날 하루 잘 봐야겠다는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해. 잘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잘 봐져. 시험 보러 갔는데 성의 없이 오늘 대충 봐야 된다고 점수가 떨어지고 오늘 잘 봐야지 마음 먹으면 그게 잘 되냐고. 엄마가 교회나 사찰 가갖고 기도하면 애가 시험을 붙냐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항상 1분당 한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게 기본 출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출제할 때는 기술이 뭐냐면은 딱 1분에 체크할 수 있게만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난이도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좀 어렵게 흔들어 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뭐라고요? 1분 안에 다 풀 수 있게 세팅한다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그냥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 공기 수기 같은 뭐가 된다? 순환형.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발산형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P 이퀄로 정리해 주라고. 이항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나누기 할 수 있는지 더하기 할 수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막 읽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하러 읽어? 문제가 다 똑같은데. 그럼 공부 안 된 사람들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건 진짜 20초면 딱 계산 팍 떨어져 버려요. 딱딱 떨어지게 계산이 된다고. 왜? 어차피 P로 정리할 거니까 순서 따질 필요 없이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미집 이론 보셨고요. 잠시 끌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